자, 그러면 얘를 남겨놓고 제가 요거를 이쪽에다 쓸게요. 요 이익을 남겨놓고 자, 나머지를 다 저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요것이 기말자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기말자본이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기초자본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도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됐죠. 자, 증자한 거, 감자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준 거, 이렇게. 제가 책에 요걸 빼먹었는데, 배당도 일단은 이제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에? 유상증자, 유상감자 있고, 그 뒤에 사실 배당도 자본을 감소시키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기중의 자본이 변동한 총액이죠. 근데 거기에서 얘네들은 무슨 변동이에요? 손익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고 얘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변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총 변동인데 거기서 뭘 빼버려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변동분을 빼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에? 이익이 되는 거죠. 요식 이해돼요? 지금 얘를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1년 동안에 총 자본이 변동한 금액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손익거래가 아닌 주주와의 거래에서 변동한 것만 빼버리면 그러면 뭐가 나온다? 이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보세요. 요거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이제 요 기말자본이 만약에 1,500이에요. 이렇게. 근데 기초자본이 이게 1,000이에요. 그러면 1,500에서 1,000을 빼면 500이죠. 만약에 이 주주와의 거래가 없다 쳐요. 그러면 기중에 변동한 것이 총 얼마가 변동한 거예요? 500이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봐보세요. 기말자본이 1,500인데 이 중에 기초, 즉 말해서 우리가 적어도 커버해야 되는 금액을 1,000원으로 봤죠. 그래서 나머지를 뭘로 본 거예요? 이익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자본을 유지해야 되는 금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명목화폐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된 그냥 기초의 명목화폐로 기초자본이 얼마로 써져 있었어요? 1,000원으로 써져 있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뭘로 본 거예요? 이익으로 본 거예요. 이게 거기 그 이익의 결정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명목화폐 재무자본 유지 개념. 즉 기말은 기초의 명목화폐만 커버하면 나머지를 다 뭘로 본다? 이익으로 본다 이거예요. 네? 자, 근데 아까 요거 화폐 금액으로 표시됐는데 제가 두 번째 써드린 게 뭐였어요? 불변 뭐였어요? 불변 구매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명목화폐가 1,000원인데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10%가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1월 1일 날 시점에 명목화폐죠? 그러면 지금 12월 30일 현재 시점에서 이 기초 1,000원하고 똑같은 물가상승이 반영된 기초는 원래 물가상승률 10%니까 1,000 얼마가 돼요? 1,100이 되죠? 그래서 1,500에서 1,100을 뺀 얼마가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400을. 이게 불변 구매력. 자, 다시. 기초의 명목화폐만 커버하고 나머지가 다 이익으로 보는 게 거기 명목화폐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에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요 기초자본은 1월 1일 날 시점에 이 구매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은 1년 동안에 물가상승률이 몇 %가 있었어요? 10%가. 즉 말해서 기말에 1,100원하고 기초에 1,000원이 같은 거예요. 이 얘기 좀 어떻게 좀 이해되세요? 1월 1일 날 1,000원 가지고 물건 사는데 실제로 12월 30일 날은 1,100원 주고 똑같은 물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물가가 얼마가 올라갔기 때문에. 10% 올라갔기 때문에. 즉 말해서 우리가 이 자본을 유지해야 될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요 금액을 넘어서는 게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게 명목화폐고 거기에다가 지금 얼마가 더 있어야 이게 기초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원. 요걸 보고 거기 자본 유지 조정이라고 자본 유지. 자, 어디냐면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자본 유지 조정은 우리 이 기초와 이제 똑같은 이 물가 상승이 반영된 그 자본이 기말에는 1,1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요 100원이 우리가 자본 유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시킨 금액이에요. 네? 얘는 뭐예요? 그냥 명목화폐지, 이게 1,000원은. 네? 이렇게. 자, 그래서 400원이 이익이다, 이런 얘기지. 자, 명목, 이 불변, 이 구매력,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기초의 명목화폐에다가 뭘 반영해줘야 돼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고금액을 초과하는 게 뭐다?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물자본 유지 개념 봐보세요. 이건 이제 실물이에요, 실물. 자, 실물이다라고 하는 거. 자, 실물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생산 능력, 구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뭐냐면 기초에 1,000원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1,000원 가지고 우리는 이 물건을 5개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의 어떤 구매 능력은 5개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기말에 갔더니 똑같은 5개를 1,300원이 있어야 살 수 있대요. 그러면 기초에 1,000원 주고 5개 샀는데 기말에 가서 1,300원 주고 5개 사야 돼요. 즉 실물 요 5개 사기 위해서 기말에는 1,300원이 적어도 이 기초자본하고 똑같은 이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기초에는 1,000원 주고 5개 샀는데 기말에는 몇 개 주고? 얼마 주고? 1,300원 주고 5개 사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1,000원에다가 얼마를 더 얹어야 이게 기초자본을 유지하는 거예요? 300원을. 예? 이게 이제 자본유지 조정 금액이에요, 300원이. 그래서 그걸 초과하는 얼마가 이익이다? 200원이 이익이다. 원리는 뭐 단순하지 뭐. 이렇게. 네? 자, 다시. 명목화폐만 유지하고 나머지가 다 뭐다? 이익이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요 금액을 초과하는 게 이익이다. 자, 그리고 실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에 5개 사기 위해서 1,000원이 필요했고 기말에는 1,300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1,300원을 넘어가는 게 뭐다? 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실물 자본 유지 개념. 이렇게.